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찰관은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죠.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경찰관이랍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김반장. 참 처음 듣는 노래죠? 예. 저도 참 노래가 이렇게 안 들리는 게 처음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차 경찰관 김주엽 경위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저는 이 죄 짓고는 참 못 사는 체질인데 경찰관 한 분이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긴장이 됩니다. 이건 뭐 그 긴장이 된다는 뜻은 죄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이 딱 있으니까 저도 자세가 좀 이렇게 똑바로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대한 거는 조금은 남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초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최초의 스쿨폴리스로 지난 11년부터 19년까지 약 8년간 스쿨폴리스로 활동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책으로 출간한 작가이자 경찰관 김주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울산의 첫 스쿨폴리스,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스쿨폴리스, 알 것 같은데. 근데 경찰도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죠. 네. 근데 이 스쿨폴리스를 맡기 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주로 강력반 형사나 지구대 파출소 같은 최일선 현장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범인들을 체포하고. 네네네. 근데 평소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사실 그 밤에 순찰 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죄진 사람들 붙잡아서 처벌하고 네. 피해자들한테 피해품 돌려주고 하는 일이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새벽에 방황하는 동굴한 아이를 만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아이가 그래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생활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 일을 하러 가고 생활비 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붙였는데 그 아이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지.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하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방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건 훔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절도를 했구나. 예,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범죄만큼은 법대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해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경찰과 스쿨폴리스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쿨폴리스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경찰관이고요. 그 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담당하는 학교에 가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 가서 학생들 조치를 결정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이나 사랑의 교실 이런 선도 프로그램 등등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학교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담당 학교에 출동을 해서 사건과 관련된 아이들 상담하거나 그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한테도. 네네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방 차원에 가서 교육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사건만 일어나서가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지금 8년째 근무를 8년. 했고, 8년이면 38에 27, 69는 75. 96개월을 다시 날 하루를 곱하면은 2,900일. 그렇죠? 네네. 2,900일. 정말 그동안 많은 학생 만났겠어요?
네, 그 책 속에서 제가 10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만났다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 특별히 기억나거나 뭐 이렇게 생각나는 사건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그 더글로리에서 그 사례와 좀 유사한 사례였는데요.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경찰관들은 네네네 맞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이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한 홍보를 했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구해달라. 예, 이 아이는 그 어떤 아이냐면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이인데 혼자서? 네네. 그 아버지가 그 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도 이렇게 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좀 제발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그 제가 이 아이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군요. 네네. 그 아이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또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 밤늦게 옥상에 끌려가서 빌게 만들고 속옷 차림에 이렇게 빌게 만들고 또 온몸에 케첩을 뿌려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걸 돌려보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계속 괴롭힘과 따돌림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이제 그 무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이야기를 해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이 바쁘니까 부모님 도움도 못 받을 것 같고 이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가서 이제 말없이 숨어버린 더글로리의 그 송혜구 씨와 이제 좀 유사한 사례라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슨 일이든 이 처음이 다 힘든 건데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가 제일 힘들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린이 프로를 한 19년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어린이가 돼야지 그게 소통이 되거든요. 힘든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 제가 처음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이 스쿨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스쿨폴리스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고 상담만 할 수 있는데 상담도 학교 안이란 공간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었고 또 그마저도 이 상담하는 아이가 입을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하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스쿨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연결하는. 직접? 네네. 그래서 밴드도 SNS에서 만들고 상담사를 나중에는 청소년 봉사단체까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8년 동안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 참 이것도 보람을 많이 또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람은 많았죠. 그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좀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 사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해야 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행이나 회복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커 나가는데 옆에서 그 잠시라도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제 후배가 아이들이잖아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울산시를 이끌어갈 이 청소년들인데 이 친구들을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지금 제가 8년간 스쿨폴리스를 했고 지금 그만둔 지가 4년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SNS를 다 하거든요. 다 하지. 예, 그래서 그 SNS 속에서 한때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이 평범한 사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속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사유면부터 연예계까지 할 것 없이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용서? 누가 누굴... 지난달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성인이 돼 가해자를 응징하는 복수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20여 개 국가에서 인기 순위 10위 안에 올라 있고 특히 태국에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며칠 새 이른바 학폭 연예인들의 근황이 재조명되고 있어 더 글로리의 후폭풍이 우리나라 연예계로까지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 이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 글로리나 정순신 변호사 논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10년 전에 이 유사한 사례들을 경험을 했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라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조치를 결정하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가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려고 하면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 조치 중에 강제 전학을 제외하면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적절한 조치가 따로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소송을 해버리면은 이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밖이나 아이들이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 속의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협박이나 폭력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심각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이게 참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분명히 어르신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지나가다가도 거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도 말 정말 조심해서 멘트를 한마디 하는데 아이들이 볼까 봐 참 이 학창 시절에 겪은 폭력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사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정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범죄와 이 비행의 시작은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면 이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이 부모보다 자기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줄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 지역사회 모든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힘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피치 못해서 부부 싸움할 때도 방에 있는 수민이가 안 들리게끔 이러다 문소리 나면 딴짓하고 그렇습니다. 예. 신경 써줘야 돼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진짜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집에 한번 가면 너무 놀래 내가.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다고 네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 소개 좀 책입니다. 해주세요. 네네. 제목은?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그땐 나도 그랬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8년간 스쿨폴리스로 근무하면서 1000여 명이 넘는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만났고 그분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스쿨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연결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책으로 이렇게 출간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아이들한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책 속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서
교사나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네. 우리 아이가 참 힘들어한다. 이거를 빨리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딱 눈치를 보고. 그때는 위로와 함께 너 버틸 수가 있어. 견뎌낼 수가 있어. 위로하는 게 따뜻한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이럴 때는 진짜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주면서 정말 이 부모의 진심을 다해서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참 학교 폭력에 집중하긴 했지만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지 일탈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네네. 그렇죠.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면은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김주엽 경위가 찾아낸 해법. 요거 귀한 말씀 같은데 해 주십시오. 비행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보면 그래요? 그 비행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10대들의 골든타임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또 이 더 글로리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또 식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이 때문에 옆집하고 싸움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애들 문제를 그냥 어른까지 또 싸우고 그래요. 이랬죠. 네네.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아이들만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그랬다고 해도 부모님은 서로가 웃으면서 아이고 제 아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교육을 시켜야죠. 그죠? 네네. 저도 참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만 정말 불행한 일은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로 도와야 됩니까? 그 책 속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줬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선도라는 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 속담처럼 멋있다. 네네.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지키는데 온 마을이 나선다. 네네. 울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울산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야, 이거 정말 훌륭한 말이네요. 참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더 늦기 전에 빨리 변화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끝들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 제가 집필한 이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학부모들이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참 이 마지막으로 네.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그냥 가져가실 겁니까?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끌어당기면 얘가 일로 옵니다. 네네. 요 제목 너무 이뻐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그땐 나도 그랬어. 엄마 아빠도 다 그땐 그런 거야. 이 과정이야. 이거 참 요걸 참 오늘 제가 아이를 하나 지금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낳게 되면 이걸 잘 읽어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김주엽 경위님 앞으로도 대한민국 울산 시민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